지금 계속 식욕이 엄청 높다고 하셨는데, 식욕이 높은 이유는 되게 다양한 이유가 있어요. 근데 식욕을 떨어뜨리는 제일 좋은 방법은 무엇보다 그게 제일 중요해요. 감량이 지금 제일 중요한 상황이라고 하시니까 다른 것들을 다 배제하시고, 제가 볼 때는 2달이면 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10,000명 이상의 다이어트 커뮤니티를 운영하고 있고요. 운동 강사들 대상으로 다이어트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다이어트 식단 브랜드 틴키토와 무설탕 한식 브랜드 제로밥상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이어트가 어렵다고요? 제가 평생 날씬한 몸으로 살게 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분이신데, 안녕하세요. 저는 평소 틴키토 채널을 꼬박꼬박 챙겨보면서 도움받고 있고 감사한 마음과 존경의 마음도 담아 이번 기회에 인사드립니다. 제가 궁금한 질문은 수면, 식단, 운동을 통해서 마른 비만에서 탈출했고 건강도 잘 챙기며 잘 생활하고 있는데요. 하루 루틴이 7시에 일어나서 8시에 그릭 요거트, 분리유청 단백질, 파우더죠. MCT 오일, 올리브 오일 한 스푼씩 넣고 블루베리 섞어서 간단히 먹는 게 이제 아침 식사인 것 같아요. 디카페인 230ml 한 잔도 드신다고 하고, 그 다음에 아침에 30분 스트레칭 하고, 점심은 달걀 등 단백질 위주의 식단, 그리고 30분 정도 가사일을 하고 하루 30분씩 근력 운동과 유산소 운동을 격일로 하고 있다고 합니다. 굉장히 상세히 적어주셨어요. 그러다 저녁 7시에 한식으로 고기 위주 식단으로 익힌 채소를 곁들여 먹고, 밥은 반 공기, 그리고 가사 일을 하다가 제자리 뛰기 등 혈당 목적으로 30분 정도 가볍게 운동한다고 합니다. 최근 소화불량 문제로 애를 먹고 있어요. 식사 전 운동과 식사 후 운동에 대해 전반적으로 궁금하고요. 혈당 예방 관리 목적으로 식후 운동을 하고 있지만 체중은 더 빼지 않고 유지하고 싶고, 다만 소화에 관해서면 식사 전 운동으로 바꿔야 하는 게 좋은지 궁금해서 글 남깁니다. 일단 식사부터 보면은 아침, 점심, 저녁을 다 드시고 계세요. 이게 무조건 나쁜 건 아니지만 제가 항상 추천드리는 건 간헐적단식 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루에 2끼 정도. 물론 다이어트 목적이면 제일 좋은 건 저녁을 안 먹는 건데, 이게 더 힘들다고 하면 아침을 안 먹는 것도 괜찮아요. 아무튼 7시 기상에서 8시에 이제 드시는데, 식사 내용은 그렇게 문제가 없을 것 같아요. 이제 키토에서 좀 먹으라고 하는 것들 위주로 드시지만 단백질 파우더가 있네요. 저는 굳이 안 먹어도 된다는 입장이긴 한데, 더 나아가면 이제 저는 이 아침 식사 자체를 그냥 안 하는 게 낫지 않나 라고 생각을 합니다. 디카페인 커피는 넘어가고, 운동은 하루 30분 근력 운동. 근데 이게 식후 30분 지나서 한다는 거죠. 그리고 저녁도 마찬가지로 저탄고지로 드시는 것 같고, 그 다음에 운동하신다. 일단 제일 궁금하신 질문은 소화니까, 사실 식전이든 식후든 간에 식사와의 갭이 얼마 안 되면 다 그렇게 이렇게 추천하지는 않아요. 일단 식사 전 운동은 공복이겠죠? 괜찮습니다. 소화에 문제 없어요. 좋아요. 식사 후 운동, 이게 안 좋아요. 왜냐? 우리가 밥을 먹으면 소화를 시키기 위해서 온몸에 있는 혈액이 위장으로 쏠립니다. 위가 운동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위장에다 혈액을 보내요. 그럼 이제 소화에 집중하려고 위도 운동을 시키고 하면서 이제 소화가 잘 되는 건데, 이때 운동을 해버리면 근육으로 혈액이 빠져요. 그러면은 당연히 근력을 써야 되니까 근육에 혈액이 가득 차야겠죠. 펌핑된다고도 하고. 그래서 식후의 운동은 안 좋은데, 식후 한 4시간 정도 지나서 운동하는 거는 괜찮아요. 왜냐? 단백질 지방 위주로 먹으니까 얘네들은 이제 소화가 조금 오래 걸리는데, 4시간 정도 지나면은 어느 정도의 이제 소화가 진행이 된 상태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운동하는 거는 크게 문제는 없습니다. 그래서 식후에 운동할 거면 한 4시간 정도 지나서 하시고, 식전에 운동하는 거는 문제는 없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이분 같은 경우는 혈당 상승을 좀 방지하기 위해서 이제 식후에 운동을 하고 있는 건데, 혈당 떨어뜨리는 거는 식후에 좀 산책하는 것 정도로만 해도 괜찮거든요. 그래서 식후에 좀 이렇게 근력 운동 위주로 하는 거는 저는 비추라고 한다면 밥 먹고 나서 4시간 좀 지나서 하시는 게 좋습니다. 마른 비만 탈출했다고 하시는 거 보니까 체지방은 줄고 근육량은 좀 늘었을 것 같아요. 나쁘지 않은 것 같고. 근데 저는 감량을 더 하시고 싶다거나 한다면 그냥 아침을 안 드시는 게 어떤가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점심에 이제 달걀이랑 단백질 위주 식단 하시고, 저녁은 한식으로 고기 위주의 식단에 반 공기 정도 밥 먹고 계신다고 하는데, 제가 맨날 추천하는 거랑 거의 비슷하죠. 그래서 나쁘지 않고, 저는 더 빼고 싶으면 아침밥만 걸러도 괜찮다. 근데 감량이 잘 되고 있다면 이 식단을 유지해도 크게 문제는 없습니다. 저는 이 정도만 답변 드려도 될 것 같고요. 다음 질문 한번 볼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외모를 중시하는 서비스직 취준생이라서 빠른 감량이 필요합니다. 식욕이 많은데 이전에 닭고야만 고집하다 보니 51kg까지 감량을 하고 요요가 와서 67kg가 됐다고 해요. 심각성을 느껴서 한 달 동안 절식 다이어트로 62kg까지 감량을 했습니다. 근데 이게 여기가 조금 제가 이해가 안 되네요. 닭고야로 51kg까지 감량해서 요요가 와서 심각성을 느꼈는데 다시 닭고야를 하셨던 것 같아요. 이거는 좋은 선택은 아닐 수 있습니다. 정상 체중에서 더 나아가 최소 50kg까지 최대한 빨리 감량을 해야 하는 상황인데 도움되는 방법이 있을까요? 최대한 빨리면 기간이 어느 정도죠? 뭐 한 달이라고 봐야 되나? 아무튼 현재 운동을 주 6회 고강도 근력 40분, 유산소 20분, 식단은 절식을 하다가 18대 이후 간헐적 단식과 키토제닉으로 병행하려고 합니다. 뭐 좋은 선택인 것 같아요. 추가로 생리전 입 터짐 방지로 포션 버터를 먹는 것도 좋은지 궁금합니다. 250g 버터도 이틀 만에 다 먹을 만큼 식욕이 왕성해서 다이어트가 너무 힘들어요. 250g을 이틀 만에 먹는다고요? 이건 엄청 많이 먹는 건데? 아무튼 하나씩 답변을 드릴게요. 일단 제가 아까 얘기했듯이 요요가 왔는데 다시 절식 다이어트를 하는 거는 올바른 선택이 아니에요. 뭐 저희 채널을 좀 늦게 알게 돼서 그랬을 수도 있겠지만 지금이라도 제대로 된 선택을 하셨으니까 괜찮은 것 같습니다. 일단 50kg까지 뺀다는 거는 지금 62kg니까 12kg를 빼야 된다는 거죠. 일주일에 1kg를 뺀다고 해도 12주가 걸려요. 12주면은 한 두세 달 정도 걸리는 거죠. 일주일에 1kg를 매주 뺀다고 해도 생각보다 좀 타이트한, 최대한 빨리라고 하신 게 얼마인지 모르겠지만 절대적으로는 일단 몇 달은 걸릴 것 같고요. 근데 물론 사람에 따라서 금방 빠지기도 합니다. 대사가 좀 건강한 사람들은, 제가 그때 유튜브에 2주 만에 7kg 빠는 거를 한번 인증을 했잖아요. 그게 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남자들은 그게 잘 되는데 여성분이라서 아마 제가 뺐던 것만큼 많이는 빠르게는 좀 어려울 수도 있다고 보고요. 운동을 주 6회 고강도 40분, 유산소 20분, 절식하다가 18대 6. 일단 좋은 솔루션을 드리려면 요요로 67kg까지 찍은 이유가 대사가 실제로 저하돼서인지를 판단해야 될 것 같아요. 그게 아니라 절식 다이어트 한 이후에 폭식을 하게 돼서 67kg가 된 거면 대사가 얼마나 망가졌는지는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고, 만약에 대사가 그렇게 망가지지 않았다면 저는 뭐 금방 뺄 것 같아요. 사실 아까 12주 정도 걸린다고 했는데 더 빨리 빼는 분도 계세요.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고, 주 6회 운동을 이렇게 한다는 거는 운동으로 빼야겠다는 생각이 깔려 있을 수도 있어요. 물론 아닌 수도 있겠지만, 제가 추천하는 거는 운동으로는 약간 대사를 활성화하는 목적만 가져가시고 대신에 공복을 충분히 18시간 유지하시고 제가 가이드 드리는 저탄건지로 하시면 충분히 뺄 수 있습니다. 근데 이때 제일 중요한 거는 잠을 잘 자는 거예요. 지금 계속 식욕이 엄청 높다고 하셨는데, 식욕이 높은 이유는 되게 다양한 이유가 있어요. 근데 식욕을 떨어뜨리는 제일 좋은 방법은 잠을 잘 자는 겁니다. 부업보다 그게 제일 중요해요. 감량이 지금 제일 중요한 상황이라고 하시니까 다른 것들을 다 배제하시고 밤에 어떻게든 핸드폰을 일찍 집어 넣으시고 11시, 10시 이때 주무시면 제가 볼 때는 2달이면 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일 많이 활발하게 체지방이 빠지는 시간이 자는 시간이에요. 자는 시간이 우리 몸이 유일하게 회복하는 시간이고, 그때 성장 호르몬이 나와서 체지방을 열심히 분해를 합니다. 다이어트가 이렇게 급하신 분들은 공복, 식단, 잠, 이게 무조건 우선순위입니다. 운동은 오히려 그 다음이에요. 운동으로 살 빼려는 생각이 강하게 있으면 절대 다이어트에 성공 못합니다. 제가 볼 때 이분은 제일 시급한 게 식욕이에요, 식욕. 생리전 입 터짐 방지로 포션 버터를 먹는 게 좋은지 궁금합니다. 한번 질문을 해볼게요. 생리전에 식욕이 폭발해서 버터를 먹으면 식욕이 채워지나요? 안 채워지죠. 그러니까 250g을 이틀 만에 먹은 거겠죠. 포션 버터 하나가 이제 10g인데 그거 먹고 식욕이 잡혔으면은 250g을 다 안 먹었을 거예요. 근데 안 잡히니까 계속 먹다 보니까 이렇게 된 거고, 이렇게 되면 제가 맨날 경계하라고 하는 고지방 위주의 저탄수 식단이 되는 거죠. 저탄수가 사실 다이어트 핵심이고, 건강한 지방을 먹어서 에너지와 포만감을 채우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인데, 지방을 많이 먹어서 살을 빼려는 그런 오류를 범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250g 버터, 이거 너무 많이 먹는 거예요. 제가 하고 싶은 말은 이 버터를 먹는다고 식욕이 채워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식욕이 좀 많이 터지는 근본적인 이유는 저탄수를 너무 급격하게 했을 수도 있어요. 제가 지금 뭐 식단을 보진 않았지만, 만약에 거의 무탄수에 가까운 식단을 하고 계신다면 하루에 밥 한 공기, 햇반 한 공기 정도의 탄수를 드셔보세요. 그러면은 지금처럼 식욕이 활발하지는 않을 거예요. 거기서 어느 정도 잡아주고 잠 8시간 자면 식욕 더 잘 잡힙니다.
지방을 먹으면 포만감이 차고 더 오래 유지되는 거는 맞지만 근본적인 식욕이 채워지지는 않을 거예요. 그리고 식욕으로 스트레스나 이런 걸 해소하려는 게 아닌가를 한번 돌아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실제로 스트레스 많이 받으면 우리 뇌에는 고통으로 작용을 하는데 그 고통을 가장 빠르게 잊는 방법이 쾌락이거든요. 우리 뇌가 그렇게 설계가 돼 있어요. 그래서 그 쾌락을 얻는 수단으로 누군가는 술을 선택하기도 하고 누군가는 게임을 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를 하는데 가장 접근성이 좋은 음식으로 그거를 채우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리고 그렇게 채워왔던 시간이 긴 사람일수록 다이어트 할 때 식욕 조절이 잘 안 됩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내가 스트레스 받았을 때 음식으로 이걸 해소하는지를 한번 판단해 보시고 다른 방법으로 어떻게 해소해야 되는지를 보세요. 고민을 한번 해보세요. 그리고 그렇게 해서 방법을 찾으면은 베스트고 만약에 못 찾더라도 잠을 8시간 자면 식욕이 줄어들 겁니다. 이건 진짜 과학이에요. 네, 한번 믿어보시고 잠에 모든 걸 집중해보세요. 자, 다음 분입니다. 이분은 40세 남성분이시고요. 173에 64kg라고 하십니다. 안녕하세요. 틴키토를 통해 저탄건지 실천한 지 약 1년이 되어갑니다. 간헐적 단식에 점심은 거의 도시락 먹고 저녁에 고기 구워 먹고 덕분에 체중은 꽤 빠르게 65kg대에 접어들었는데 약 반년 전부터 감량은 거의 정체되어 있습니다. 다행히 저는 식단을 유지하는데 스트레스가 없어서 계속 유지하고 있긴 합니다만 더 감량하려면 어떤 조치가 필요할까요? 아니면 현재 체중을 적정 체중으로 보고 운동을 해서 근육을 늘리는 데 주력해야 할까요? 감량할 때는 약간의 실내 운동만 했고 정체된 지금은 별도의 운동은 하고 있지 않습니다. 원래 운동을 안 좋아해서 감량됐지만 근육이 있거나 하진 않은 상태입니다. 174에 65kg면은 살을 더 뺄 필요가 있나요? 저는 충분하신 것 같은데? 물론 이제 체지방률이나 근육량을 좀 봐야 진짜 적정 체중인지 아닌지 알 수 있겠지만 더 뺄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그렇다면은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제가 드린 거겠죠. 운동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근력 운동을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근육량을 늘리기 위한 식단을 할 때도 선택을 해야 돼요. 내가 체지방 증가를 감당하면서 할 건지 아니면은 최대한 체지방을 유지하면서 할 건지. 저희가 틴키토 카페에 CKD, PKD 이런 방법을 올린 적이 있어요. 이제 CKD는 사이클, KD가 키토제닉 다이어트의 첫 자예요. 사이클, 주기화하는 방법이 있고 PKD라고 해서 페리오딕, 기간을 놓고 하는 방법이 있는데 그 칼럼 한번 참고를 해보시고요. 저희 코치님 중에 최규진님이라고 계신데 그분이 작성한 칼럼이에요. 뿐만이 아니라 저희 영상도 있어요. 근력 운동을 위한 키토제닉 다이어트에 대해서도 영상 깊게 다뤄봤으니까 그거 한번 참고를 해보시고요. 저는 다이어트를 더 할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그리고 체중도 유의미한 지표이긴 하지만 체중이 전부는 아니에요. 저 같은 경우는 키가 174인데 80kg가 넘어요. 근데 근육량이 40kg입니다. 그래서 체지방률은 높지 않아요. 80kg인데도. 이것처럼 체중보다는 근육량, 체지방률에 집중을 하시고요. 밑에 거 답변을 좀 드리고 싶은데 점심에 항상 오리지널 도시락을 드시고 계신다고 해요. 근데 최근에 옥살산이나 기타 문제로 시금치나 대두를 너무 먹는 건 좋지 않다는 걸 알게 됐다고 합니다. 도시락에 포함된 대두나 시금치는 괜찮을까요? 주중 점심은 거의 도시락이고 주말도 자주 먹어서 사실상 매일 먹습니다. 옥살산이 뭔지 아시는 분들이 많을까요? 많이 없겠죠? 그런 분들한테 옥살산이 뭔지부터 한번 답변을 드리면 좋은데 모든 식물에는 독소가 있습니다. 식물성 독소. 이게 동물들은 포식자가 이렇게 왔을 때 내 몸을 지키기 위해서 싸울 수 있잖아요. 그래서 발톱도 발달하고 송곳니도 발달하고 했는데 식물들은 움직일 수가 없어요. 그래서 동물들이 식물을 잡아먹을 때 여기로부터 방어를 하기 위해서 식물 몸 안에 독소를 항상 내포를 하고 있습니다. 뭐 렉틴이라는 것도 있고 옥살산이라는 것도 있는데 그 옥살산도 식물성 독소 중에 하나예요. 근데 이 옥살산이 몸에 안 좋은 영향을 끼치는 거는 맞습니다. 네, 맞기는 해요. 근데 우리가 식단을 구성할 때 우선순위가 있어요. 우선순위. 그냥 식단이 아니라 다이어트라고 합시다. 가장 근본적인 목표를 대사를 좋게 하는 걸로 생각을 해야 돼요. 이를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 1번 수면입니다. 잠을 잘 자야 돼요. 식단 엄청 잘 지키고 운동 엄청 열심히 하고 뭐 옥살산이니 뭐니 다 빼고 잠 안 자면 살 안 빠집니다. 그냥 수면이 무조건 1번이에요. 2번 저탄수라고 할게요. 저탄수. 왜냐? 살을 빼려면 일단 체지방이 분해가 돼야 되는데 그걸 이끌어내는 게 저탄수와 공복이에요. 이게 2순위. 3번 단백질과 건강한 지방. 이건 맨날 제가 강조하는 거니까. 4번 미량 영양소입니다. 이게 뭐냐? 미네랄, 비타민. 사실 1에서 4는 다 동시에 그냥 무조건 지켜야 돼요. 이건 뭐 제가 굳이 이제 우선순위를 나눈 것 뿐이지 거의 동등한 수준의 우선순위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5번이 그때 가서 제가 볼 때는 운동이에요. 그리고 6번이 식물성 독소인 것 같아요.
물론 이것도 말고도 엄청 많아요. 되게 많아가지고 다 나열할 순 없지만 여기서 하고 싶은 말은 식물성 독소를 생각하는 게 상당히 하위 우선순위라는 거예요. 여기까지 지키면 좋습니다. 당연히 좋아요. 당연히 좋은데 내가 얘를 포기하면서까지 해야 되나? 이거는 좀 고민해볼 만해요. 무슨 말이냐면 시금치, 뭐 브로콜리 이런 거 안 먹을 수 있겠죠? 근데 얘네를 데쳐 먹으면, 그러니까 익혀서 먹으면 그런 식물성 독소가 많이 파괴되기도 하고, 그리고 그런 채소를 먹어서 내가 저탄수, 단백질, 건강한 지방, 공복 이 식단을 더 지속 가능하게 된다면 그때는 채소를 먹는 게 더 이득이잖아요. 그런 사람이라면 그냥 익힌 채소를 먹고 식단을 오래 유지하는 게 낫다는 생각입니다. 근데 내가 만약 예를 들어서 아예 카니버를 평생 할 수 있어. 그러면은 이 6번까지 지켜도 괜찮겠죠. 카니버는 이제 완전한 육식 식단을 말해요. 고기랑 소금만 먹는 거. 그리고 하고 싶은 말이 이 4번의 미량 영양소 안에 비타민이랑 미네랄이 있는데 이 미네랄 중에서 제일 중요한 게 전해질입니다. 전해질. 나트륨, 칼륨, 칼슘, 마그네슘. 근데 이 중에서 사람들이 가장 오해를 많이 하고 있는 게 나트륨이에요. 소금이죠. 대부분이 이제 소금이 몸에 안 좋다고 하는데 그거는 정말 크나큰 오해입니다. 소금은 몸에 너무 많이 필요하고요. 없으면 죽어요. 그래서 고염식보다 저염식이 훨씬 위험해요. 괜히 이제 빛과 소금이라는 말이 있는 게 아닙니다. 근데 우리가 뭐 라면이나 진짜 자극적인 가공식품들을 몇 끼니 먹으면은 고염식이 돼요. 근데 내가 건강한 식단을 하고 있다, 자연식 위주의 건강한 식단을 하고 있다, 그러면은 하루에 2끼 짭짤하게 먹는 정도로 절대 고염식이 안 됩니다. 그 고염식으로 먹는 것도 힘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식단을 하고 있다면 고염식 먹을 우려는 안 해도 돼요. 훨씬 더 나쁜 거는 설탕입니다. 아무튼 답변이 됐겠죠?